네, 시장에 빛이어서 네. 포커스 라이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드린 86번가 정광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뉴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뭐를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기술주 지금 뭐 실적도 있고 22 BOE도 대단했고 뭐 네, 페드가 네. 대단한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일단 중앙은행 이야기부터 네, 시작을 해야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 FOMC 네. 이야기부터 조금 네. 어차피 굉장히 많이들 이제 보셨겠지만 네, 아 좋습니다. 예, 네, 예, 말씀을 예, 드리자면 예.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역시나 이제 그 꼬리 위험이 뭔가 제거된 그런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테일 합니다. 리스크. 예, 예. 네, 예. 그 점이 어디서 느껴졌었냐 하면 실은 FOMC가 뭐 지금 있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야기한 만큼의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인하까지도 있을 것이다가 네. 여전히 시장의 배팅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연준은 그동안에는 좀 윽박 지르는 듯한 맞아요.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듯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간밤에 있었던 자료 이제 FOMC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예상 왜 차이가 날까? 그것은 인플레에 대한 예상의 차이인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맞다면 마치 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정책 자신들 그 이제 결정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 부분들 그런 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 사실 금융 환경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완화에 대해 가지고서도 그 점을 질문을 하니까는 뭐 이제 사실 원래 12월 달 FOMC 의사록에서는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말대로 가면 이해를 해주겠다.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데이터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너무 이제 필요 이상으로 긴축을 해가지고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침체로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제거되었다라는 점이 일단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기자가. 예, 맞습니다. 첫 예. 번째 질문에 1월 달에 많이 올랐는데 불편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나는 안 불편해. 장기로 봐야지.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 시장이 거의 얼마가 오른 건가요? 그게 마이너스 30 정도 있다가 거의 1% 오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예, 이야기하면서 네. 쫙 올라가고 예, 떨어지지 않았던.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네. 저번에는 야, 니네들 오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해하지 마.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한 거죠. 이게 사실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간밤에 이제 있었던 BOE하고 그 다음에 ECB 같은 예. 경우에는 BOE는 원래 좀 성명서 문구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그 인상을 하려 하는 그런 멘트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제거가 되었고요. 그러다 BOE 요? 보니까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비둘기적인 서프라이즈였었다. 아까 얘기했던 단호하게 올리겠다 해서 단호를 뺐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좀 상향을 다 했습니다. 예. 원래 BOE가 제일 먼저 우리는 기본 가정 자체가 GDP가 역성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곳인데 근데 그 마이너스 폭을 많이 좀 줄여가지고서 이번에 그 경제 전망을 바꿔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좁은 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향해 가지고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든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가 말이 제일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네. 뭐 여기는 멤버도 많고 국가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이런 식으로 원래 좀 의사소통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그 요번에 멘트를 한 것을 보면 일단 50bp 올린 거는 뭐 시장이 예상대로고요. 네. 그 다음 회의에서도 다음 회의도 50bp 올리겠다. 네. 뭐 intend to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딱 찍어서 또 50bp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은 정도의. 예, 그런데 기자회견 때에는 예. 그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숫자들이 잘 나오면 25bp로 감속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읽히다 보니
뭐 간밤에 보셨겠지만 유로화가 많이 약세로 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비둘기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이죠. 네. 12월 달에만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매파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네. 지난 네. 회의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약속이 난 것처럼 다들 그 비둘기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서 일단 시장이 어제 뭐 그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그만큼 환호한 데에는 네. 이런 이유가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길트가요. 영국 국채가 30bp 빠졌어요. 10년짜리. 분트 독일 국채는 20bp 빠지고요. 그러니까 뭐 네, 좀 농담이긴 하지만은 그때 긴급하게 샀었던 네.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원래는 QT를 해 나가다 갑자기 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수익이 많이 나긴 했던데 더 가지고 있었으면 더 나지 야, 않았어요. 아주 뭐 대박. 이 네. 10년짜리가 30bp 움직이면요. 가격으로 얼마가 움직이는 겁니까? 예. 벌써 산 네. 금액에서 다 팔긴 했는데 네. 3달 만에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진짜 짠 듯이 뭐 24시간 동안 그냥 연달아서 연타로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또 20일은 진짜 뭐 연준의 재판 같은 분위기. BOE는 미리부터 성명서부터 달랐지만 네, 정말 네.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 라가르드 총재가 뭐 위험과 경제 성장 전망이 균형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쪽이 어쨌든 좀 완화적인 멘트로 시장이 해석을 한 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라가르드 총재가 네.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예, 예. 물론 이제 그게 워낙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결국에는 가스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좀 지금처럼 안정화가 되어주면 조금 매파성을 이번에 Q&A 할 때처럼 좀 낮춰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에너지 쪽이 좀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에 지금의 이런 이제 흐름들은 상당히 좀 유럽 쪽에서는 숨통이 트일 만한 아주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에너지 가격 쪽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날씨가 유럽을 살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또 이제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네. 조금 말씀을 아, 드리면은 어저께 나온 그 데이터 중에서 물가가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5.2%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미국하고 어쨌든 금리 차이가 미국이 만약에 정말 2번 더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한미 금리 차 역전이 역대 가장 많이 나는 수준으로 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서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1점 몇 가지 벌어지게 되죠. 1점 만약에 우리가 안 올리면 네. 3.5에서 끝나는 네, 네.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번 더 올리면 5에서 5.25까지 네. 가니까 1.5가 이제 넘어가게 1.5 되어버리는 넘어가죠. 상황이 네. 발생을 하게 근데 되겠죠. 5.25가 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낮으니까 현실적으로는 1.5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요? 네, 일단은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도 항상 해왔던 이야기가 네. 올해 상반기 내로 선진국들의 그런 긴축 움직임이 종료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네. 있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조금 다른 게 다른 서구 국가들은 그 이제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갈 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의 지급이 유럽만큼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게 다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9.1%라는 엄청 높은 물가 상승이 나왔던 거고 유럽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교통비나 에너지 쪽에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움직임이 굉장히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 때때로는 너무 높고 때때로는 예상보다 낮거든요. 근데 저희 때치는 많이 높은데 좀 떨어지는 그림들을 네. 정책 조합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부터 뒤늦게 에너지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 전기료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책적인 조합이나 가격 반영의 차이가 있어서 작년에는 예상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는 덜 오른 거고 올해부터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잘 안 떨어지겠죠. 예, 근데 네. 다만 이런 점은 미리 이야기를 해왔었고 네. 1, 2월에는 5% 이상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시장하고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간밤에 이제 그 이틀 사이에 3군데나 했지 않습니까? 네네. 주요한 데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에는 인상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 정도만으로도
지금 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영역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안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채권 시장의 네. 플레이어들은 안 하는 쪽으로 예. 네. 여기도 지금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게 예. 연말에는 또 예. 인하 쪽으로까지 이야기를 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다만 근데 그 우리는 정말로 올리더라도 한 번 더 아니면 안 올리는 거 네. 요렇게로 거의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변수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그 금리 차에 대해 가지고서 네. 네. 요것 때문에 또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요즘 잘 들어온 게 주식을 올렸는데 나가면 네. 어떡하냐 예.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의에서 Q&A 때 한국은행 총재가 답변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었냐면 내외 금리 차로 인해서 자금 유출입이 발생하는 건 그거는 이제 고정 환율제일 때 그런 것이고 네. 학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꼭 그런 요인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50bp 차이 나면 괜찮고 150bp 차이 나면 돈이 다 빠지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자율 차이가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이 진짜 과대 표현돼 있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한국 주식 오를 것 같으면 한국 주식 사는 거죠. 네, 한국 그렇습니다. 금리 때문에 환율 때문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과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23일 예정된 우리 금토기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 보면 매크로는 그렇게 완화적으로 중앙은행의 날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네. 완화적으로 일제 약속이 나는데 좀 가고 있는데 시장도 환호를 했고요. 근데 조금 전에 방금 나온 이 실적들이 좀 발목을 또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타는 굉장히 시장을 좀 도와줬는데 네네. 다른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지금 시간 내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실적이 잘 나왔다면 더 좋았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뭐 아마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플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지금 퀄컴이나 포드부터 해가지고서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지금 시간에서 실적들이 다들 그 뒤에 발표된 것들이 예상 대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에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다만 그렇지만은 그 폭 자체가 일단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4분기 때에 정말로 많았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생산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하나는 과연 시장의 눈높이는 어디였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시장은 정말로 안 좋은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까지도 생각들이 처음에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보고 애플이 있습니다. 뭐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은 실은 4분기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실적 시즌 들어갈 때에는 이게 08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말씀도 네. 하셨고 그리고서는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닷컴 버블 때처럼 가는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들 뭐 하시는데 사실 그런 정도 수준의 실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 과도했던 부분들 자체, 그러니까 물론 만족을 못 시킨 것은 별로이지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저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보여준 게 사실은 메타가 그 매출은 조금 더 잘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익 자체가 그렇게 뭐 좋았던 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는 그래서 비용 관리를 더 하겠다, 효율의 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은 저만큼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알파벳에도 지금 행동주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애플에 대해 가지고서도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이 옆집은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그럴 계획이 없느냐라는 요구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뭐 효율성 얼마나 추구할 거냐. 네.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자사주 매입 조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네. 얘기들도 저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네. 뭐 실적이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좋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이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 A로 시작하는 3종 세트가 오늘 쫙 나왔는데 네. 메타를 좀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메타가 왜 25%씩 올랐느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실적에서 대박이 난 것도 아닌데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 비용 줄이고 네, 앞으로 네. 디스플린하게 하겠다.
그거에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물론 자사주도 따라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회사들도 뭐 눈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치 보겠죠. 야 저렇게 해야 되네. 네네. 계획이 없다가도 네. 생길 판이니까 네, 네. 그렇다면 뭐 주가는 아무래도 공정적이겠죠. 네, 참고로 빅테크 지금 주요 기업들 중에서 예. 대규모 해고를 이제 발표하지 않은 곳은 애플이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에서도 애플은 아직 안 했나요? 예, 애플은 다 하니까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들 10,000명대의 이런 예, 레이오프 예, 발표했는데 애플만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콜을 하면 그런 이야기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에 효율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아직 안 했나요? 지금 시각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애플은 시장에서는 한 3-4% 정도 빠지는데 어제 한 3% 올랐으니까 그냥 24시간 전에 비하면 지금 똔똔? 예, 그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애플이 뭐 지금 아마존도 중요하고 구글도 중요하지만 또 애플이 워낙 영향력이 많으니까 애플이 뭐라고 하는지 그동안 참 시장의 기대를 항상 저버리지 않았던 애플인데 이번에도 저버리지 않을런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네.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에서 네. 결국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실적을 봤었을 때 안 좋았던 부분이 어디냐라고 아, 예. 하면 가령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은 예상치에 만족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그멘트로 나눠서 봤을 네. 때는요. 약간 더 높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인터내셔널 쪽에서 부진했고 이런 부분은 중국 쪽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제 아이디어는 변한 게 없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미국이 좀 잘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그 침체로는 안 빠지면서 그러면서 그 동안에 아주 안 좋게 기여를 많이 한 특히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리오프닝으로 실제 수요를 좀 견인하는 다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실적이 안 좋은 모습들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그 다음에는 살아나고. 상향으로 보는 네. 예. 그런 그림들이 여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면 사실 뭐 주가도 원래 그 빠지기 전 레벨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잘 가던 엔진이 뚝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선순환이 되면은 네네. 그런 희망의 회로가 있다 그런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당장 좀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있지만 이걸 부정적으로만 앞으로 지수 전체에도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1월에도 많이 반등을 했고 나스닥 오늘도 12,000원, 12,000대 네. 지금 올라와 있는데 레벨로 봐서도 지금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증시를 장세별로 나눠 봤었을 네. 때예요. 최악의 장세가 지나고 금융 완화가 나타나서 금융 장세가 전개가 될 때가 반등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가장 논쟁이 심하거든요. 네. 정말로 상황이 안 좋다. 네. 잘못하면 이거는 큰일이 날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공매도나 인버스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런 꼬리 위험은 없어졌어라고 해버리면은 탁 튀어오르게 될 때가 가장 큰데 실은 그런 장세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바닥권에서 오를 때 뭐 사실 테슬라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네네. 바닥권에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것이 다시 그러면 조정이 많이 나오느냐. 근데 장 자체가 돌아섰다라고 최악은 지나서 돌아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금융장세 이후에 약간의 그런 이제 그 휴지기에 살짝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실적이 이제부터는 좋아지는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장세에서는 실적도 나쁘고요. 세상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금융 환경만 좋아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나면 약간은 이제 뭐 휴지기에 살짝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실적들이 이런 처했던 각종 이제 조치들로 인해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실적 장세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한두 분기 이후에 그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가장 생명력이 길거든요. 실적 장세가.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원래 바닥권에서는요. 사실 그 전에 빠진 걸 보시면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한번 툭 튀어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고 아우 저 가격에 산 사람들은 팔고 싶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때 거래 터진 거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산 사람은 전체 투자자 비중 중에서 정말로 일부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 개별 주식으로 안 봐도 나스닥 같은 것도 봐도 15,000, 16,000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폭을 보면은 뭐 10,000에서 올라왔으니까 크게 보면 한 20%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을 생각해 보면 그게 불과 1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1년 동안 워낙 많이 빠진 게 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오늘 시작하실 때 테일 리스크가 조금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테일 리스크는 뭐 어떤 것이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네. 게 좀 정규 분포를 그려서 네. 그 내의 확률상으로 존재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그 아주 양극단에 있는 이 그려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꼬리. 예, 예. 예. 근데 이 양극단에 있는 일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종종 어떤 상황에서는 요 꼬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은 뭐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보면 폭락할 위험도 있는 거고 닷컴 버블처럼 일단 그 전에 폭등할 위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약간 블랙스완 같은 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번 제가 볼 때 증시에서는 가장 그 부분이 투자자들이 조금 우려를 했던 거는 연준이 오버킬을 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또 멘트로도 분명히 했지만은 과잉 긴축에 대한 전혀 인센티브나 디자이어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네. 파울이 했거든요. 자기도 걱정한다 그랬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어젯밤에는 아까 이제 이틀 전에는 네네. 키포인트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중요한 고용 지표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FOMC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고용 쪽 해석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전히 bad is good, good is bad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바뀔 가능성이 생긴 건지. 네, 전체 고용 중에서요. 네. 딱 하나가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금 상승률이고요. 네. 그 이번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이 그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이 전체적으로 부진해져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로도 아주 다양한 차원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고용 시장에 완화가 없이도 인플레가 내려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인플레가 향후 내려가는 거를 구조적으로 보려면 임금 인상 속도는 좀 내려가는 게 좋을 것이고 다만 그렇게 봤었을 때는 다음 회의 때까지 2번의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 거죠? 언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요번에 말씀해주신 고용 데이터가 예. 이제 이달 초 그다음에 다음 달 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FOMC 회의에 들어가게 비농업 되고요. 고용 지표 말씀. 오늘 저녁 나오는 거 예,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CPI나 PC도 예, 예. 이제 그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2번을 보기 때문에 한 번이 만약에 되게 잘 나왔다. 뭐 요번에 그 다시 또 상승률이 또 더 내려갔다라고 하면 물론 시장은 좋아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회의 자체가 2번 이후잖아요. 뭐 반대로 얘기 드리면 이번에 조금 불만족스럽게 내려가더라도 그럼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차피 회의는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는데 네. 2번 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오늘 저녁 네. 숫자에 그 늘어난 신규 고용 있고 실업률도 있고 임금 상승률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 한 달인가요? 지난 한 달 네. 예측치, 그러니까 잠정치. 네. 요 부분이 실은 이제 그 수정이 많았었습니다. 예, 예, 12월에 발표될 때는 안 좋게, 예. 그러니까는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나왔다가 예. 1월 초에 발표될 때는 내려가는 걸로 대폭 수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일 텐데, 뭐 물론 요번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달 것까지도 있으니까 두 개를 종합해서 봐야 되고 이건 하여튼 상승률은 내려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그 신규 교용구 숫자 10만이든 20만이든 그다음에 언임플로이먼트 숫자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 강조해 주셨어요. 정광구의 포커스라이트 정광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